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서 강화가 되었는데 윤창호법이라고 누구나 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두 개의 법이 함께 통과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에 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이 되었는데, 특가법은 2018년 11월 9일 날 통과했고 도로교통법은 2018년 12월 7일 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시행은 특가법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2월 18일 날 시행이 됐고,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은 2019년 6월 25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이때부터는 실질적으로 일명 윤창호법이라는 아주 엄격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형을 집행하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지금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화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간단한 기준을 좀 보면 음주운전의 행위 그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죠? 원래 매너 정지는 0.05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입니다. 0.05가 변경되었는데 0.03%만 되면 매너 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매너 취소. 자, 기존에는 0.1%이면 취소였으나 지금은 0.08만 되면 매너가 취소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변경된 것이 있는데, 이번에 윤창호법과 함께 도로교통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세 번 위반을 했을 경우에, 단속이 되었을 경우에, 적발되었을 경우에 도로교통법에서 매너를 취득하는 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을 3년 이상으로 이렇게 매너를 못 따게끔 이렇게 단속을 적용을 했는데, 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만 되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일단 먼저 형량이 있는데, 일단 2년 이상의 징역, 그 다음에 5년 이하, 그러니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이미 그 다음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금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단순히 음주를 했다는 것만으로 이와 같은 기준의 형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이해입니다. 이해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주로 한번 걸렸습니다. 그냥 음주 단속에서 길을 가다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걸린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제는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2년 이상입니다. 이상. 자,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이상. 자, 우리가 변론을 하든 어떤 행위를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그러니까 5년, 만약에 징역형을 선고한다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자, 두 번째로 벌금은 1,000만 원 이상을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000만 원까지가 벌금형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변론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은 사는 거죠. 만약 징역을 받는다면, 이게 징역이니까 징역입니다. 2년 이상의 징역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그리고 벌금형을 받는다면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다만 변론을 해서 2,000만 원 이상까지, 그러니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서 나올 수 있으나 일단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이상은 벌금의 형량을 받는다는 거. 이게 단순히 단속되었다는 것만으로, 적발되었다는 것만으로, 이에 적발되었다는 것, 적발. 자, 이에 적발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와 같은 형량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전에 이 적발되었을 때 하고는 너무나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걸 아시면 되는 거고, 자,
요거 지우겠습니다. 적발에 대한 부분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적발만 된 것만으로도 이렇게 엄중한 처벌을 하고 또 받게 되는데, 만약에 엄주로 사고가 발생했다. 일반인들은 아직까지도 엄주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또는 처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일반인들, 엄주가 처벌이 강화됐어. 불안한 엄주를 하게 되면 내가 처벌을 많이 받겠구나. 뭐 이런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서 엄주운전의 사고, 즉 엄주운전이 곧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상당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엄주운전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엄주운전 사고에서 실제로 조금 전에 이야기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이 함께 적용이 돼서 실질적 처벌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 기본적인 법은 윤창호법에서부터 출발한다. 일명 윤창호법에서 출발한다라는 거고요. 자, 이게 음주사고는 기본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이기 때문에 이상이라는 글자가 들어갑니다. 특가법인데, 자, 볼게요. 자, 음주사고에서도 크게 어떻게 나눠지나 하면,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크게. 그 다음에 중상에 이르게 했을 때, 자,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자, 무기징역에 대한 뜻은 아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항시 이야기하는 특가법에서는 3년 이상입니다. 3년 이상. 아무리 못 살아도 사망사건 일으키면 어떤 변론을 하더라도 징역형을 받는다면, 벌금형이 실형을 받는다면 3년 이상의 징역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여기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벌금형.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벌금형이 없어요. 그냥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에요. 술 먹고 사망사고 내면 그냥 이렇게 먹히는 거예요. 벌금형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3년 이상 살아야 되는 거죠. 왜? 3년 이상의 징역으로부터 출발해 가니까. 그러니까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운전을 하다 보면 어떤 사고를 발생시킬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상이 아니고 상해입니다. 그냥 상해. 중상 아닙니다. 상해만 일으켰다 이거죠. 상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상해라는 것은 내가 차를 가지고 남의 차를 톡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앞에 사람이 목 아파 하고 문을 열고 나와. 그리고 나서 병원 가면 2주 진단 나와요. 무조건 2주 진단 나와요. 허리가 조금 아파요. 팔이 뻐근해요. 사고 났어요. 그러면 뭐냐? 2주 진단, 염자. 자, 긴장. 근육이 긴장했다는 거죠. 타박, 조금 멍들었다는 거죠. 자, 머리 흔들리면 뭐냐? 뇌진탕이에요. 자, 음주 0.03이니까 0.03 이하로 술을 먹고 사고를 낸 것은 음주사고 아닙니다. 정확하게 음주사고는 0.3% 알코올 농도, 혈액 속 알코올 농도가 나와야만이 음주사고 발생이에요. 0.03 이하는 미만이죠. 미만은 0.03 이상이면 0.03을 포함하니까 0.03 미만, 그러니까 0.029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미만은 음주사고 아닙니다. 0.03 이상은 0.03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냥 툭 쳤어요. 살며시. 염자, 긴장, 타박, 뇌진탕 받고 2주 진단 받으면 이게 음주 인사사고일까요? 아닐까요? 음주 상해사고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이상. 이거는 벌금이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이거 벌금. 여기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벌금.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벌금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면 징역형을 하는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 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자, 여기서 또 이야기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이상이죠, 이상. 무조건 1,000만 원 이상이에요. 다만 벌금형이 있어서 조금은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이 있는데, 자, 1년 이상의 징역
또 어디? 여기에 걸리면 이상에 걸리는 거예요. 자,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내가 음주하고 차를 몰고 가다가 길 가는 사람을 툭 쳤어요. 또는 대리운전을 하고 오다가 아파트 앞에서 담배를 하나 사거나 음료수를 한 잔 사기 위해서 아파트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보내고 본인이 차를 몰고 가다가 앞차를 그냥 톡 쳤어요. 자, 경찰이 와서 음주 체크하니까 0.03, 뭐 0.04 나오고, 앞차는 톡 쳤는데 범퍼가 조금 찌그러 들어갔는데 이분이 그 뒷날 병원을 가서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했어요. 뭐로? 염자, 긴장, 이주 진단.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1,000만 원 이상이니까 1,000만 원 벌금 나오겠죠. 그런데, 자, 우리가 이상이니까, 그러면 최대치가 얼마냐면 무기징역이 이게, 무기징역. 이제 최소의 금액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전에 했고, 최대에 대한 금액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사망은 어디까지? 무기징역까지예요. 그러면 왜 3년 이상, 바로 3년만 내릴 수도 있는데, 무기징역까지 내릴 이유는 그 중간에 엄청나게 많겠죠. 자, 이 부분을 변론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형사합의, 가해자라면 형사합의 꼭 필요해요. 자, 형사합의를 한다고 해서 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형사합의를 해서 형을 낮추는 것 뿐이에요. 3년 이상이에요, 그래도. 자, 형사합의를 해야겠죠. 아니면 무기징역까지 살 수 있으니까요. 자, 형사합의해야 되는 거예요. 형사합의. 자, 예를 들어서 대인배상원밖에 안 들어갔다. 그래서 피해 복구가 덜 됐다 그러면 민사적 손해 복구해줘야 돼요. 지금 당장 피해자 여러 가지 뭐 감경 사유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행사재판부에서 형을 낮추고 높이고 하는 부분에 기본이 있고 감형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형을 높이는 사유가 있는데 감형 사유를 계속 넣어야겠죠. 그런데 가장 기본 지금 이 사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형사합의, 민사적 합의, 그 다음에 음주의 양이 작아야겠죠. 뭐 0.16 뭐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 형이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만약에 음주 사고가 발생하고 특가법에 걸려서 사망사고를 이렇게 특가법에 걸렸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형사적 합의를 봐야 되고 민사적 손해를 복구시켜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3년 이상이 아니라 5년, 10년 이렇게 형을 받을 수 있다. 벌금형으로는 없다. 자, 상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자, 벌금으로 때려주면 형을 집행해주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니까 감사한 일이죠. 어떻든 간에 징역형을 받지 않으니까 그것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형사적 합의 봐야겠죠. 민사적 손해 복구해야 되겠고 음주의 농도가 낮아야겠죠. 그러면 2,000만 원에 근접하게 갈 것이고 아니면 그냥 3,000만 원까지 그냥 벌금 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간단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보았을 때 자, 제가 음해서 예를 들어서 더 엄하다. 2주 진단이 아니라 10주 진단, 뭐 8주 진단으로 수술하고 12주 진단인데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를 냈거나 여기에 이제 중앙선 침범이나 뭐 보도 침범 뭐 등등의 추가적 문제가 발생하겠죠. 10일 중과실이 들어간다거나 이러면 그 형량은 실질적으로 1년 이상이니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계속 형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형사합의 보고 민사적 손해 보고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것들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이거 기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운전자 보험 안 됩니다. 운전자 보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을 만들어도 본인이 직접 다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운전자 보험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형사합의금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벌금도 또 내야 되고 또 만약에 구속이면 구속당해서 상당 기간을 살아야 되는 것이 징역형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음주운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주운전 자체를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은 어떤 경우에도 하면 안 된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라. 그것이 답입니다. 하고 어떻든 간에 변론할 수 있는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 항목들을 모두 변론해서 어떻든 간에 형을 낮추는 부분에 집중하고
변론을 해야 된다. 뭐 가실에 대한 부분도 따졌어. 가해자의 가실, 음주 사고를 낸 자의 가실이 많지 않음을 입증해야 되는데 가해자의 가실이 많다라고 나오면 또 형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음주 사고가 났을 때는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가면 갈수록 변론할 수 있는 거리가 계속 줄어든다. 불리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에 대응할 것을 조언해드리고, 음주사고의 피해자분도 이런 경우에 얼마만큼의 손해에 대한, 뭐 민사적 손해에 대한 보상도 받아야 되겠지만 행사적 합의금, 즉 말해서 행사 합의금을 어떻게 책정하고 가해자에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민사적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과 더불어서 형사 합의 부분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사실은 맡기는 것이 훨씬 더 많은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그리고 민사적 손해배상 부분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조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